오늘 사회를 맡은 저 포항문화관광협회 사무국장 김혜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포항관광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포항시는 시승격 70년을 맞아서 2019년 포항 방문의 해로 선포를 했습니다. 관광객 700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현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또한 지난달에는 경상북도로부터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가 지정되는 값진 성과도 거두게 되었고요. 이에 우리 포항이 관광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포항 관광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포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포럼 진행 순서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강덕 시장님의 개회사, 서재원 포항시의장님의 축사, 그리고 기념촬영, 주제 발표, 이어서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 기념 포항 관광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국민 의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먼저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정숙 포항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성훈 포항시의회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영원 포항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종식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동호 포항해양관광협의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수 문화관광 해설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강자 관광자원봉사자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옥균 호식연구 부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희준 설머리 물회지구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태필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남구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영진 한국외식업중앙회 포항시 북구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기 한국융음식업중앙회 포항시 지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를 발표해 주실 강현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김민 동국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패널 토론을 해주신 분들인데요. 강명수 포항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전상희 한국관광정보정책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철 포항문화관광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동경 대구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상민 후세 책임연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포항관광 한국관광부 소개를 못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은 52만 포항시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한동의 중심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열정을 쏟고 계시는 열정맨 이강덕 시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우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발표 토론을 해주실 우리 교수님들, 회장님들 감사합니다. 또 이래를 축하하기 위해서 와주신 서재원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조영원 시장님, 김정숙 의원님, 우리 이석영 의원님, 정종식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요식업체, 숙박업체 등등 감사합니다. 우리 공무원들. 우리 지금 산업이 그러니까 첨단산업 위주에서 우리가 산업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기술적인, 공업적인 그런 부분에 지금 많이 신경을 쓰지만은 우리 포항이 원래 가지고 있는 바다와 여러 가지 장점을 살려서
관광산업을 일으키는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포항다우면서도 다른 도시와 차별이 있는 또 트렌드를 제대로 읽어가는 그러한 관광산업을 갖춰서 우리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하드웨어를 갖추는 거, 또 소프트웨어를 갖추는 거, 또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앞으로 많이 이러한 자리를 통해서 논의가 돼서 실질적인 우리 지역의 관광산업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만 관광특구가 지난 8월 12일 날 지정돼서 큰 계기는 마련됐습니다. 또 해상 케이블카도 내년이면은 하반기에 준공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크루저 전용 부두도 우리 여기만 항해 내년도에 완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문화예술 사업과 함께 우리는 충분히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잘 연결시켜서 우리 포항에 큰 성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포항으로 특색 있는 도시 포항으로 찾아와서 즐기고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가자는 부탁 말씀과 함께 인사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포항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과 시민 공익 증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포항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적재 포럼을 함께 해주신 우리 관광 관련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주재하시고 많은 풍부한 관광 분야의 많은 전문적인 학식을 갖고 참가해 주시고 교수님들께도 관광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강덕 시장께서 늘 우리가 황산의 철이죠. 철의 그 가치 이상을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들어내는 가장 꿀떡 없는 산업이라는 우리 관광 산업이 앞으로 새로운 우리 포항의 먹거리로 도약할 수 있는데 그 정점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늘 우리 이강덕 시장께서는 항상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고 살기 좋은 방공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도 그에 부응하고 그에 기대할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을 각자 주어진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오늘 또 우리 멘토의 우리 관광 협회 회장께서 오늘 잘 주도하셔서 오늘 무식 없게 없게 하여튼 자원봉사업으로 실행하는 다양한 관광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분들, 연관성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또 포항시의회 고용한 그런 것이 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수경 의원 그리고 김정수 의원, 정종식 의원님도 함께 계시고 그에 사실 우리 또 이재진 특보분들에 대해서 우리 많은 제게 관심 있는 관계 단체장님들 함께 계시는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진짜 우리 포항이 2019년도에 시습격 70주년 기념과 관광객 700명 유치를 하면서 지금 가시적인 어떤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 거양을 하는데 바로 전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어떤 노력도 있게 점점 지금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포항의 12년 교육에서 우리 명리관 관광 특구시장과 함께 이제 새로운 관광 도시로서 정점을 찍는 그런 하나의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우리 포항을 좀 더 해양 관광의 메카와 함께 시민들, 전 국민들,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모아서 오늘 이 포럼이 좀 더 알찬 내용과 시의 정책적으로 다가가는 방향에 그 설정한 데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토론의 결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말씀드리고 오늘 관심을 가지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행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분들과 주제 발표자분들, 패널 여러분들, 그리고 단체에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무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내빈들께서는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연구원님께서는 관광 트렌드 분석 및 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강현수입니다. 우선 포항시 승격 70주년과 2019년 포항 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열린 뜻깊은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관광 트렌드 분석 및 발전 전략을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제 뒤에 이어서 김민 교수님께서 포항시 관광 발전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저는 포항시 관광을 둘러싸고 있는 관광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장 동향입니다. 세계 관광시장은 2017년 13억 명에서 2030년에는 18억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2018년 방한 외래 관광객은 1,530만 명, 그리고 2017년 기준 국민 국내 여행객은 4,05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 해외 여행객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2018년에는 2,870만 명의 국민이 해외여행을 떠났습니다. 국내외 관광시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세계 관광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 관광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형태입니다. 관광산업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 국내 여행 총 비용과 외래 관광객 지출액을 더한 총 국내 관광 지출 규모는 약 59조 원입니다. 이는 2010년에 28조 원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성장한 규모입니다. 한국 관광산업의 GDP 기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관광산업 비중은 2015년에 3.0%, 그리고 2018년에는 2.7%로 최근 5년간 3%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굳이 아이슬란드, 그리스, 포르투갈 등 주요 관광국가와 비교하지 않더라도 OECD 평균 8.8%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광산업이 더욱 노력하고 관광의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 기록하고 있는 7%대 GDP 기여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광산업은 성장하고 있고 지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 등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으로 국민의 여행 수요 확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민선 7기 지자체 출범 등에 따라 지방 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관광 발전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지역의 제조업 등 성장률 정체 및 고용 증가율이 둔화됨에 따라 지역경제 성장 동력으로서 관광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관광은 지역의 새로운 인구를 유입시키고 숙박업, 음식업, 소매업 등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고용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관광의 현실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서울, 제주 외에는 국제적으로 인지도 있는 관광 지역의 부재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특정 지역 편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관광사업체도 수도권 및 제주와 부산 등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서 관광활동한 지역 간 균형적인 일자리 창출에 등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주요 도시 외에는 그 지역 고유의 매력적인 콘텐츠 및 국제 수준의 관광 인프라 서비스가 부족한 형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한 지원 체계 또한 부족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관광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와 트렌드의 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환경 분석입니다. 2017년 현재 우리나라 총 인구는 5,136만 명입니다. 이 인구가 2028년 5,194만 명까지 증가하다가 2067년에는 3,929만 명, 그러니까 1982년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문제가 심각한데요. 2017년에 3,757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250만 명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수년간 총 인구는 증가하면서 관광 수요층은 두꺼워지겠으나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숙련된 관광 인력의 공급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는 2017년 707만 명에서 2025년 10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명에서 2021년에는 29만 명, 그리고 2067년에는 21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는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구매력이 높은 노동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구매력이 낮은 고령 인구의 증가로 관광산업의 소비, 투자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관광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화와 공유경제의 성장 또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화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삶의 질에 대한 중요도가 변화하고 있는데요. 취업, 돈, 주택 마련과 같이 전통적인 관심사는 하락하는 반면 여가와 같이 새로운 관심사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증가 및 소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1인 여행객의 증가 및 공유경제 성장에 따른 관광 기업에 대한 대응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의 변화 또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 및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소비 흐름으로 국민들의 여행 수요가 확대될 전망도 있지만, 영세한 관광사업체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광시장 확대에 대응하는 한편 관광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술의 변화입니다. ICT 기술의 성장 속에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관광 서비스가 자주 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하면 저희가 VR, AI 같은 기술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슬라이드 보시면 VR을 활용한 관광 상품 구현 사례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런던시 같은 경우에는 주요 랜드마크를 VR로 몰입감 있게 체험할 수 있는 이제 런던 버추얼 투어를 개발해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세계 주요 박물관 등에서는 이제 품질의 VR 서비스를 이미 도입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이제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는 이제 VR을 적용하여 예약한 숙소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VR 서비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광 사업체들도 새로운 관광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하여 융복합 관광 산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술은 AI, 인공지능인데요. 트립어드바이저는 페이스북 메신저의 챗봇 초기 버전을 테스트 중이며, 이용자는 숙박, 식사, 관광 활동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최적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변화는 관광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2000년대 이후 소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해왔습니다. 90년대에는 7%대에 이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4%대, 그리고 2008년 이후에는 3%대 이하로 성장률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경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추격형 경제성장 단계의 이점이 경제 성숙화로 점차 상실되는 데 기인하고 주요 선진국들도 동일한 경험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관광 분야에서도 관광 R&D 투자를 활성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등 관광산업 혁신 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이 시급합니다. 또 하나의 경제적 변화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도래입니다. 2018년 국민소득 31,349달러 돌파,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지속적으로, 좀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여가와 관광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키는데요. 2018년 해외여행 등 단체 여행에 대한 소비가 전년 대비 19.1% 증가했고, 이 외에도 운동 및 오락 서비스, 문화 서비스 등 여가 관광 관련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입니다. 지금 최근 2, 3년 내에 저희가 뉴스에서 가장 많이 접한 단어가 있습니다. 아마 미세먼지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미세먼지라는 단어를 저희가 지내오던 시간 동안은 대부분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OECD 중 우리나라는 초미세먼지 오염도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연간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 일수는 2016년에 0일이던 것이 2018년에는 5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WEF 관광 경쟁력 지수 환경 지속 가능성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136개국 중에서 133개국으로 환경에 관해서는 거의 꼴찌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희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관광객들이 매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서 FCI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외국인 관광객들도 한국의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을 이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 변화로 인한 관광 행태의 변화 및 지속 가능성 추구를 반영한 관광 정책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외래 관광객 대상 미세먼지 정보 시스템 구축, 또 하나는 환경 재난 대응 매뉴얼 구축, 그리고 기후 변화에 의한 관광 산업 영향 분석 등 이런 부분들을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정치적 변화입니다. 최근 들어 남북 관계, 북미 관계가 다시 경색이 되었지만 사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등을 시작으로 평화 시대가 진입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 관광 시장이 다시 열릴 것이다. 이런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좀 다소 경색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진행될 북미 대화에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우리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또한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이제 포항시가 한 동해권 관광의 중심 도시로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국과 일본 등 최대 방한 시장 송출국과의 이제 갈등입니다. 중국은 다 잘 아시다시피 2017년 사드 배치에 반발하면서 자국 여행사의 한국 관광 상품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한 여행 상품 판매를 불허했고요. 지금까지도 전세기와 크루즈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2016년 806만 명에 이르던 것이 2017년에는 416만 명으로 반토막이 났고 2018년에도 478만 명으로 거의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엎친데덕친격으로 일본과의 갈등도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7월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이제 한일 간의 갈등이 발생했고요. 이제 한국 소비자들은 일본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그리고 일본 소비자들 역시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일본, 인접국가의 갈등 상황 속에서 정세 변화에 대비한 관광시장, 관광산업의 사후관리 대책 마련이 지자체 차원에서도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관광시장 트렌드 분석입니다. 지금 국민 해외여행객의 경우 개별 여행이 60% 이상이고 방한 외래 관광객의 경우에는 더 높은 80%가 개별 여행객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포르는 개별 여행객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체 여행에서 이제 개별 여행으로 관광객의 행태가 전환됨에 따라 관광기업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 관광객의 활동인데요. 2014년 기준으로 방한 외래 관광객의 주요 활동은 쇼핑과 식도락, 그리고 국민 국내 여행객의 주요 활동은 자연 경관 관광 및 음식 관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방한 외래 관광객의 활동이 쇼핑과 식도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객이 체류하는 시간이 짧고 아무래도 지출하는 비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다 많은 콘텐츠를 통해서 관광객이 더 많은 시간을 머물고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선호하는 것들, 쇼핑과 식도락 이런 것들을 보다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와 관광사업체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의 소비 동향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파란색이 이제 종합적인 소비자의 소비 동향을 의미하고요. 위쪽에 검정색 그래프가 관광과 관련한 소비 동향입니다. 관광과 관련한 소비 동향이 일반적인 소비에 비해서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측에 있는 그래프는 관광객 소비의 이제 전망치를 나타내는데요. 전망치가 114.4, 일반적인 소비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보시면 앞으로도 관광시장이 얼마나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는 최근의 여행 트렌드입니다. 기존의 패키지 투어와는 이제 비교되게 최근의 여행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형태의 여행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미니 베이케이션, 단기 여행은요. 기존에는 저희가 여름철에 성수기에 휴가를 주로 떠났는데 지금은 1년 내내 휴가가 분산됨에 따라서 단기 여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에서 휴가를 보내거나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는 스테이케이션, 호캉스가 각광받고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 골목 투어, 반나절 투어 등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스타 홀리데이인데요. 요즘 젊은 층, 특히 여성층에서 각광받고 있는 관광의 형태입니다. 휴가를 선택할 때 있어서 관광지에서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화제가 될 만한 요소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SNS에서 아름답고 매력적인 장소를 선호하고요. 여행지에서의 스냅 촬영 상품의 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인스타 홀리데이 하면 생각나는 게 포항에도 있는데요. 그 호미곶에 가면 손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 인스타 홀리데이 관광으로서 그런 요소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웰니스 관광입니다. 아무래도 건강과 힐링을 중시하는 문화가 확대되다 보니까 웰니스 관광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파 리조트, 스쿠버 다이빙, 스노클링, 종교적 웰빙 프로그램 등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블레저 트립이라고 해서 비즈니스와 레저의 이제 조합입니다. 이제 우리 직장인들이 또는 공무원분들이 휴가를 가셔서 휴가가 아니고 출장이죠. 출장을 가셔서 출장 일정을 하시고 남는 시간에 그 주변 지역을 여행하는 것을 블레저 트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광 행태가 변화함에 따라서 관광 산업에서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산업계에서 두드러진 이슈가 OTA 이슈인데요. 기존의 전통적인 관광 숙박업, 유원시설업, 그리고 운송업, 특히 또 이제 일반 여행사 등과 차별화되게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여행사가 시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여행을 선호하고 패키지 여행의 인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OTA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해외여행객은 다만 외래객에 비해 패키지 상품 선호가 높고,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제 패키지 관광객 비중이 한 20% 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여서 이 OTA와 기존 여행업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면 인구 구조 및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여가 시간의 확대 및 관광 행태 변화를 고려해서 어떤 유치 전략을 수립할 것인가,
초불확성실 시대에 지역관광 생존 전략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을 모두 아우르는 측면에서 관광산업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실행할 것인가로 추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선 모든 발표를 종합하면서 저는 관광으로 푸는 지역, 매력 있는 포항 관광이라는 문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네 가지 관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지역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활동입니다. 관광은 지역의 종합상품이고 지역의 총체적 요소, 지역성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화 콘텐츠 발굴을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브랜드 전략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경제성 역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성장시켜야 합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가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관광 수익의 지역 내 순환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주체성입니다. 더 이상 중앙에서 계획을 세워서 지역별로 관광 단지를 개발하고 관광을 해나가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지역의 장단점을 스스로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들 스스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완충하면서 참여가 주도, 애착과 긍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성인데요. 혁신성은 고객의 요구와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광 행태에 대응할 공급 전략을 수립하고 관광 환경 변화에 대한 장수성을 확대해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 관광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고양할 수 있을 거죠.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관광연구원에서는요, 매년 한국관광의 동향 연차 보고서를 낸다고 합니다. 거기에도 아마 참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 관광이 중요하다는 지역 관광의 중요성과 관광의 외부 환경 분석, 그리고 트렌드 분석을 정치, 경제, 사회, 환경, 관광 행태 등으로 분석을 이렇게 잘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700만 유치를 위한 포항 관광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김미 동국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700만 유치를 위한 포항 활성화이라는 어떻게 보면 거창한 주제를 가지고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목차부터 말씀드리면요, 개괄적인 이제 좀 데이터들이죠. 네, 관광객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주제가 되는 영리만 관광 특구, 그 다음에 그 특구의 활성화 계획,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치 및 전략 기획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시 관광객 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의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4년, 2015년, 2016년 거진 한 400만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이사이에 약간의 갭은 있습니다. 2015년에 많이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에 회복세, 2017년, 2018년, 2019년에는 1월부터 8월까지 벌써 460만이라는 숫자를 달성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런 수치가 나오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2014년도에부터 올라갔다가 2015년 떨어졌다가 다시 왔다 갔다 하느냐? 첫 번째가 2015년에는요, 첫 번째 4월에 포항 KTX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5년 5월에 국내에 메르스라는 질병이 발생하게 됐죠. 국내 공항 자체가 침체기를 맞았고 상당히 경기 자체도 많이 안 좋아지는 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5월에 공항을 재개장을 합니다.
근데 2019년 5월 인전지역이죠.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에 외국인 관광객들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한 이 출국 확장을 시도를 하였는데 11월달이죠. 죄송합니다. 11월달이죠. 포항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계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유입하려는 긍정적인 시도들은 계속 있었으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아닌 자연재해들이기 때문에 악재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이제 뭐 시에서 지자체에서 더욱더 이제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오늘 주제가 되는 이제 특구 지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밀만 관광특구는요 바다를 끼고 길게 감싸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우공원부터 시작해서 이 송도 해수욕장까지 그리고 그 안에는 자연경관 그리고 이 캐릭터 산업 그다음에 서민들이 같이 살고 있는 가장 유명한 시장이기도 한 죽도시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묶여져 있는 복합적인 특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구명은 일단 포항 여밀만 관광 특구라고 하고 이제 범위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용이고요. 경상북도 구치소가 작년이 아니라 저번달이죠. 네, 저번달에 지정을 하였습니다. 특구가 지정됨으로써 어떻게 시에다 도움이 되고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가? 그 첫 번째는 이제 여러 가지 특례 사항 중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카지노를 개장할 수 있는 일부 요건을 충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포항시에는 하나의 호텔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 외부에서 일반 요식업들이 보통 할 수 없는 외부에서 음식을 팔고 5개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원사업,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하는 활성화, 특구지역 활성화 국비 공모 사업에 참여를 해서 이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받기 쉬워진다는 점. 이게 특구 지정에 따른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이 특구를 활성화를 어떻게 시켜야 될까?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드리기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정리한 내용을 그냥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지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일 겁니다. 체류형 관광들. 요즘 관광 트렌드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점을 찍고 다니는 사람들이 포인트를 찍고 다니는 이런 반나절 관광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포항도 마찬가지로 관광 자원들이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산되는 관광 자원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것인지, 스토리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그리고 스포츠라든지 힐링 이런 것을 어떻게 묶어서 하나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 관광 자원이죠. 자원을 묶어서 사람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보면은 크루즈 관광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해양 관광에 대한 거점으로서 도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가장 문제되는 게 바로 어디서 주도하느냐입니다. 민에서 주도하느냐, 관에서 주도하느냐, 아니면 전문가들이 컨설팅을 하느냐. 가장 시급한 거는 민관 전문가들이 같이 협업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 대해서 지역 관광자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지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민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지역 자영업자 사장님들끼리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문제는 이해 노출하는 과정이 생기겠죠. 용어라든지 가이드라인이 벗어나는 이거를 해주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하는 것들, 또 전문가적인 입장이 필요할 때는 여러 가지 컨설턴트라든지 지역 내 전문가들 같이 공동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한 민간 협의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일만 관광 특구 사이에는 지금 뉴딜 사업이 같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도시 재활성,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여러 가지 인력 양성 인력 육성 지원 프로그램들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하드웨어적인 도시를 재생하는, 도시를 개발하는 하드웨어적인 뉴딜 사업과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이 관광 산업이 같이 묶여져서 발전이 되고 토의가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고 활성화가 받는데 관광객들을 유치시키는데 시너지를 얻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효율성도 훨씬 나아지겠죠. 그 중에 제가 예를 하나 이렇게 들어서 이제 키워드별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올려놨는데요. 특화 거리라고 해서 뭐 몇 가지 예를 들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가 들어간 것들이 포항에서 가능한 특화 거리들입니다. 축제, 맛집, 뭐 여러 가지 인생샷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처음 포항 관광객 수를 말씀을 드리면서 왜 전반기에 관광객들이 몰려있는가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월 달에 1월 1일 날 뭐 대규모 행사죠. 해돋이 행사. 그 다음에 상반기에 경상북도에서 제가 알기로 가장 큰 메가 이벤트입니다. 포항 국제 불꽃 축제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거의 다 몰려버리는 거죠. 이후에 여름, 가을, 겨울 관광객들이 연계가 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다시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거리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다들 아마 떠오르는 것들이 구룡포, 과메기, 그 다음에 무대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다른 타지의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까지 문헌조사를 하고 확인을 한 결과는 결국은 이 물회라는 것들, 지금 포항 시내에 남아있는, 관광지에 남아있는 물회라는 것들이 전통적으로 어떤 그런 물회들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입맛에 맞게 변화를 했습니다. 그럼 변화한 것이 뭐 나쁘냐?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특화를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역시 물회가 있습니다. 잘도 물회라는 게 있겠죠. 네.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베이스가 상당히 다릅니다. 된장을 써요. 확실히 호불호가 나릅니다. 사람들한테. 하지만 그거는 제주도의 특산품이고 제주도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사람들한테 머리를 인지를 시켜주는 거죠. 그거 먹고 봐야 돼. 라는 것이죠. 근데 포항 물에 서울에서도 똑같은 육수가 들어간 물회들이 상당히 많아. 굳이 여기까지 와서 물회를 먹어야 돼? 텔레비에 나왔으니까 방송에서 연예인이 먹어봤으니까. 이런 거라면 조금 갭을 둬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여러 SNS에서 이렇게 자료조사를 하다가 조금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까온 사진들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 관광, 그 다음에 인생샷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바다, 그 다음에 카페, 아름다운 것들을 포인트 찍고 사람들이 그걸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관광에 연결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관광특구 활성화하는데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을까? 아마 다들 얼마 전까지 유행했던 거를 아실 겁니다. 그 스탬프 관광이라고 했던 건데,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찍고 그 스탬프를 모아주면은 기념품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식당 할인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배포를 하고 했습니다. 가까운 경주에서도 그랬습니다. 이미 이런 스탬프들보다는요, 지금 유행하는 것들, 트렌드한 것들이 바로 이 인생샷들. 보면은 영일대 해수욕장이라든지 사상구강이라든지 포인트를 찍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를 연결시켜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준다면 이 인증샷을 다 찍어왔을 때 사람들한테 조금 더 이야기를 연결시켜준다. 증빙을 갖고 왔을 때 또 플러스 알파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를 찍기 위해서 더 많이 돌아다니고 더 많이 체류할 것이라는 거죠. 아니면 특별한 미션을 줄 수도 있겠죠. 새벽에 호미곶, 아니면 밤에 어디,
영일대 뭐 해상무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렇게 딱 찍어주면은 그 시간을 그 플러스 알파를 자기의 이득이죠. 이득을 얻기 위해서 길게 체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다음은 이제 주요 여행사에 대해 SNS에 나온 것들인데요. 이 키워드들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다시 해놨습니다. 포함하면은 역시 바다, 그 다음에 해상관광,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크루즈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해상 문화들, 그리고 전망 좋은 것들, 나들이 하고 휴양할 수 있는,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같이 이제 키워드와 맞는 그런 지금 활성화 방안이랑 맞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매거진 쪽을 보면요. 기본 첫 번째가 시장. 포항에는요, 죽도시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한강 이남에서 제일 큰 업시장, 자가시장 빼고요.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습니다. 포항 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시장을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구 안에는 북부시장도 있습니다. 이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매력이 있거든요. 이 사이사이에 분명히 일본식 가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가옥들이 남아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볼 수 있는 그 등푸르 무침이라든지 이런 자원들이 요소요소에 박혀있는 것들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거죠. 계속 발굴을 하려고 해요. 새로운 걸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맞추려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전통적인 것을 조금씩 발전만 시켜서 사람들이 그거를 알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뭐 체험 같은 경우도 스킨스쿠버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보통 스킨스쿠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핑이라든지 뭐 요트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 같은 경우도 요즘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포항 같은 경우는 이 신안망 뜰방이라든지 아니면 구룡포, 호미곶, 독수리바위 이런 데라든지 그런 쪽 가면은 산치들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한테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소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안만 쪽에 가면은 그 서퍼들이 요즘에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서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같이 여기서 즐기고 놀 수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사 쪽의 키워드를 보면요. 제일 큰 게 바로 행사고요. 그 다음에 휴가, 시장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에 사진이라고 나왔는데, 사진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사진 스팟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해돋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해양 스포츠, 투어, 전통적인 오래된 시장들. 뭐 지금 연일시장, 그 구조장터라고 이야기하는 그쪽도 형상과 구조시장이라는 그런 것도 개발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조선시대 예전에 뭐 3대 장터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입니다. 이런 전통성이 분명히 갖고 있는 데고, 현대 이제 철강이죠. 철강이라든지 이런 현대 산업들이 같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는 데가 저는 포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뭐 신라의 고도라고 천년의 유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주만큼 저는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문제는 이 점들을 연결시키는 접점 고리들이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만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여행이라든지 예능. 예전에는 먹방이라는 게 여행이라는 키워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거였죠. 근데 이 먹방이라는 것도 조금씩 발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음식에 대한 스토리, 그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TV에 나오는 보리국수라든지 아니면 구룡포 과메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식으로 발전되어 왔어요 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사람들은 훨씬 더 이해가 쉬워진다는 거죠. 호기심도 갖게 되고, 아, 우리가 먹던 과메기가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포항이라는데 회, 순머리마을 이런 데도 있어요. 이런 데는 왜 유명하죠? 히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스토리가 가장 중요하죠.
이런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순위를 제가 여행 행태를 분석을 한 것은 순위를요, 1위부터 20위까지 같이 한번 모았습니다. 지금 여기는 10위까지 나와 있고 뒤쪽에 20위가 다시 나오는데요. 상당히 독특하게 포진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들은 보통 체험이라든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거, 활동적인, 익사이팅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 반면에 뒤쪽으로 가면 새로 진입하고 새로 순위에 들어간 것들은 전부 다 힐링이라든지 휴양에 가까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메가 이벤트 중에 하나인 포항 불꽃 축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 사이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사람들한테 어떤 걸 알려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게 놀러 가도 금강근도 시구경이라는 말이 있죠. 네. 놀러 가면 먹어야 돼요. 어디가 맛집이 돼? 블로그 아니면은 뭐 SNS 찾아가도 거기서 거기에요. 실망하고 오는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굳이 거기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역민들, 요즘에 키워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지역민이 찾는 맛집. 계속 지나갑니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지역 주민들과 관공서가 같이 움직여준다면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은, 위생 등급도 높고,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갖춘 더 확실한 맛집을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뭐 지금 골목시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거제에 혹시 지세포항 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지세포항 가면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포구만 있고 식당 3개 찍어놨어요. 3주 찍어놨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입니다. 줄 서서 그것만 먹느냐? 그 주변의 상권도 같이 이용을 한다는 거죠. 같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날 못 먹으면 그 다음날 먹든지. 상당히 규모가 커졌어요. 처음보다 규모가 커진 프로그램 중에 하나긴 한데, 이게 이슈가 되면은 또 플러스 알파 방안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지세포항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꽤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1위부터 10위, 11위부터 20위 정도 새로 유라고 떴던 것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전부 다 힐링, 풍경, 캠핑, 나들이, 데이트, 자연. 앞에 게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였다면, 뒤쪽에는 이제 새로 뜨고 있는 것들이죠. 힐링, 천천히 자연경관을 즐기면서 휴양을 하는 것들. 지금 해양수산부에서도요, 이제 섬관광이죠. 느리게 걷는 감성 힐링 여행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그 대표적인 것들이 처음에 나왔던 우리 올레길이라든지 둘레길들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둘레길들이 많아지면서 안 좋은 점이 또 생겼죠. 똑같은 게 다 똑같아요. 어딜 가든 다 똑같은 것밖에 없어요. 특이한 것들이 없다는 거죠. 특이한 것들을 이어주는 거는 바로 스토리라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시킬지, 어떠한 흥미를 줄지. 가을에는 우리는 뭐가 피고요, 겨울에는 어떠한 풍경이 펼쳐지고요, 여름에는 어떠한 식으로 사람들한테 더욱더 이쁜, 보기 좋은 광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풍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더욱더 어필하고 관광객들한테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끝난 얘기입니다. 캠핑클럽이라는 1세대 아이들, 여자아이들도 뭐 핑클이라는 그룹이 나와서 같이 뭉쳐가지고 놀러 다니는, 캠핑카를 놀러 다니는 것들이었는데, 가까운 동네가 나왔었어요. 울진도 나오고 포항만 빼고 이제 거쳐갔어요. 참 아쉽게도. 경주에 보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내남이라는 데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남이라는 데가 저 사람들이 와가지고 산과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한번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놀았느냐? 뜨고 있는 평리단길이 왔습니다. 거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1시간 반에서 2시간 걸립니다. 근데 시청자들, 소비자들은 그거를 몰라요. 왜? 편집으로 잠깐 드러냈기 때문에.
두 군데 다 가고 싶은 거예요. 포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호미곶과 그 다음에 이제 저 위에 지금 영일만 부르는 것도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1시간에서 1시간 반. 도로가스가 뚫려있긴 하지만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연결해줄 거리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요즘엔 또 이제 이런 것들이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서핑을 주제로 한 동해안을 따라서 내려오면서 그 파도를 타고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 이런 것도 아마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겠죠. 자, 결론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 포항시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결국은 타 지역이랑 다른 지역이랑 달라야 되면 이 도시만의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 브랜드와 차별화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그러면은 열의 아홉, 열의 열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철의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지역과 다르게 해양 관광이 활성화된 해양 수산물이 많은 그런 도시라는 거죠. 이런 자원들, 기존에 있던 자원들, 새로 개발하는 게 등사가 아니라 기존에 있던 자원들, 도시재생 같이 이런 큰 사업들이랑 시너지 있게 연계를 하면서 지역 자원 활용을 하면 하드웨어 쪽에서 말고 콘텐츠를 더 강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사람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어필하기 좋을 거다.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주도는 시민들이 해야 합니다. 왜?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시민들입니다. 우리 예전부터 이랬어. 근데 그 시민들이 제가 조사를 조금 해보고 묻다 보니 여러 사람들한테 묻고 포항하면 뭐 볼 거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대다수 하는 말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거리가 없고 굳이 이렇게 찾아가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 한쪽에서 몰아서 해주게. 이런 걸 연결시키는 거는 이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그런 전통들을 더욱더 발전시키는 방향이 더욱더 좋지 않겠냐.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옆에는 어떻게 보면 큰 관광도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경주랑도 훨씬 더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어깨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오히려 더 외국인 관광객들까지 더 출입이 더 많아져서 더 발전할 수 있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관광 쪽으로. 관광산업이 더욱더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뭐 기대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을 때 해양관광도시로 브랜드가 상승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이제 특구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들, 대단한 리조트들이 조성이 되면은 서비스 상업군들,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세수도 마찬가지로 등록하겠죠. 그리고 지금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케이블카, 해상 케이블카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러면서 송도 해수욕장이라는 예전에는 진짜 오래되신 포항분들만 알고 계시는 그런 것들이 다시 찾아올 수 있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연계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지 연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지금은 이 옆에 있는 도시들과 옆에 있는 역사문화권과 연계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발전을 한 다음에 어깨를 나란히 했을 때 서로 같이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관광을 추진하는 것도 역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뭐 질문이나 다른 것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히 영일만 관광 특구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화거리 조성에 관한 국내 관광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활성화